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교재 소개해드리고 이거랑 관련된 읽었던 책들 조금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풀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EBS 문해력 시리즈이고요. 확인하진 않았지만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거 관련으로 교재로 만들어서 출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흥미로운 게 ERI 지수라고 나와요. 이거는 EBS 리딩 인덱스라고 해서 뭐 영어로 치면 뭐 렉살 지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허까지 받았더라고요. EBS가 전국 문해력 전문가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ERI 지수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수준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이에게 맞춰진 수준별 독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리고 7단계가 있어요. 이게 기본과 심화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권장하는 6단계 심화편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물론 책 읽는 거 중요하고 뭐 독후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쯤 이렇게 교재스럽게 짚고 가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제가. 아이랑 얘기를 나누고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는데 각 주마다 아이가 공부하는 문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이 나올 건지 핵심 개념은 뭐고 읽기 방법 그리고 학습 계획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읽기 방법 익히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 방법을 한눈에 정리하고 문제로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글들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렇게 한자어도 나와 있어서 익히기 좋아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스팀 독해라고 해서 어떤 지문이 나오고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건 융합이겠죠. 근데 여기서 네덜란드의 상징 오렌지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역사, 사회, 미술로 공부를 하는 건데 글도 굉장히 흥미롭고 몰랐던 걸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무난하게 아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방학 동안에 잠깐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어휘 익히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판매, 비용, 활용, 손실. 이게 어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쯤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교재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무난하게 1월 달에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잘 못하지만 그래서 한자어 익히기 이런 것도 엄청난 양이 아니라 그냥 2단어 정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런 한자들 네, 여기선 합리인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던가 그런 그 노하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답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문제집에 대한 정답은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세하게 해설이 나와요. 만약에 아이가 틀렸거나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 해설을 보면서 아이가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네.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런 교재 아이들이랑 한 번쯤 뭐 겨울방학도 됐으니까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공유해 드리고요. 제가 이런 문해력이라던가 어휘력이라던가 독서 관련으로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읽었던 책들 중에 좀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싶어서 한 5권? 너무 좀 많나요? 제가 추리긴 했는데 한 5권 정도 가지고 왔고요. 네, 우선 조금씩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냥 맛배기로 아주 짧게. 우선 이 책은 30일 완성 초등 문해력의 기적이고요. 이 책은 7세부터 초3까지 독서, 어휘, 쓰기로 잡는 엄마표 문해력 수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장재진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이고요. 물론 와닿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아이의 어휘로 만드는 엄마의 대화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한 이유, 그러면서 나이가 같아도 어휘 수준은 제각기 다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담겨 있는데, 한글을 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휘력 중에서 형태적 지식만을 아는 것이고요. 단어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휘력 중에서도 의미적인 것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지식을 갖추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를 접하고 어휘의 사용이나 해석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휘력은 문해력의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휘 발달은 언어 능력의 발달과 연관지어 그 시기와 수준이 적절한지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최근 문해력이 큰 화두가 됐지만 책과 읽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안타깝다.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Q&A들도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요. 다음 책은 당신의 아이를 바꾸는 문해력 해서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 라는 책이에요. 진동섭 선생님께서 집필하셨고요. 되게 흥미로운 이력을 갖고 계세요. 30년기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2013년에 서울대 입학 사정관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서울대 입학 사정관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의 교육 실태를 잘 아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공부가 뭐니라는 그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하셨나 봐요. 저는 이 프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부머리를 키우는 문해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연령별로 학년별로 소개를 해주셔서 좀 흥미로웠고요. 여기서 문해력은 입시에 유리한 공부머리를 키운다 라고 하시면서 좀 엄마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주십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건 공부를 하려면 500정 정도 되는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래요. 그러면서 그것도 한 가지 주제에 일관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읽어내야 한다는 말에서 의무감에 억지로 읽는다는 어감이 느껴지지만 그보다는 읽기에 도전하여 독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읽기 관련으로 문해력을 쌓으면서 공부머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언급된 뭐 문명과 전쟁이라던가 사피엔스라던가 이기적 유전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정말 인생 살면서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이런 책을 결국 읽어내야 되는데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얇은 책들을 많이 읽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이제 저자는 말씀을 하세요. 목표는 잊지 말라고.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더 긴 글, 두꺼운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도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화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책 권수는 많이 늘어나겠지만 독서력이 향상되는 데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오랜 시간 읽어와야 독서 능력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즉 독서 능력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동의하는 바예요. 저희는 그래서 독서하는 시간을 일부러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이 책도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요. 다음은 초등완성 생각정리법이에요. 소중한 우리 아이, 생각하며 읽고 있나요? 란 책이었는데 이 책은 오현선 독서 지도사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이고요. 이 책은 굉장히 실전에서 경험담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라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사책을 읽는 이유가 너무 학습 도구처럼 되어버린 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암기해야 되는 과목으로 인식을 하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역사를 뭔가 학습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최태선 선생님께서 역사는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인문학이라고 말씀하셨고 교과서 밖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에서도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나의 뿌리를 알고 내가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너무 역사를 뭔가 암기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만점을 봐야 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인문학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좀 추천하시는 책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유익하게 봤던 책이에요. 그리고 초등어휘력은 공부력이다 라는 책인데요. 박면성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이에요. 제가 이 책 통해서 또 좋았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들었어요. 잠자리 수다가 필요한 이유. 자기 전에 아이들이랑 좀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첫째 때도 그랬고 지금 둘째랑도. 그래서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보지 않고 나누는 대화는 생각보다 되게 진솔해졌다고 하시면서 네, 아이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책 읽는 것이 그냥 책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이 어떻게 어휘력과 공부력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두꺼운 책 통해서 해주세요. 저는 이 책 역시 굉장히 유익하게 봤어요. 여기 되게 반가웠던 게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다. 말로 유명한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센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넣었던 문장인데 자발적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거는 어느 언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어든 영어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더 많이 굳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유익하게 읽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등적기 독서. 이 책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이 책은 장서영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수포자보다 위험한 독포자, 독포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수학 성취도가 보통 미만에 달하는 학생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 성취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수학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도 알 수 있듯이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낮은 읽기 능력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 계산보다 문장제, 사고력 수학, 서술형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다가 지문이 길어지면 귀찮아서 읽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그냥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틀리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읽는 거가 너무너무 싫은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독서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초사병을 동반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극복하려 노력한다기보다는 이건 쓸데없는 공부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과목이 어려운 거지. 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좌절감이나 회피가 반복되면 특정 과목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지다가 공부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수포자와 독포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또 메타인지랑 또 살짝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자기가 잘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 열등감으로 이어지다가 공부마저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대목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역사 한자? 이거든요. 이게 포기까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각성도 하고 제 교육 철학을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여기 다시 그림책 읽기부터 시작하라. 이 말도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이제 곧 초등학교 6학년이 될 건데 그림책 아직도 봐요. 네, 국어책도 영어책도. 네네. 다음은 이 문제집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중등 수학 전에 꼭 봐야 할 총정리라고 해서 한 권으로 초등 수학 끝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넥서스 에듀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이 책은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집필하셨는데 류승재 선생님의 이름이 굉장히 눈에 익더라고요. 이 책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책도 추천드리는데 워낙 베스트셀러여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집필하신 분이 참여하셔서 만든 수학 문제집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학생 되기 전에 그냥 한번 쫙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반적인 내용을 총정리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하기 전에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알아야 돼. 이런 개념은 꼭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의 교재예요. 네, 그래서 아이랑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5분의 2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거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네, 여기 보시면 분모를 30과 4의 공통 분모를 120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60이죠, 60.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네, 복잡하게 더 풀었던,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물론 이거를 정말 모르겠냐면서도 모를 수도 있다는, 네네,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지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한 번쯤 험벌하게 정말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좀 좋은 교재겠더라고요.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사실은 못하는 아이들이 솔직히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들 있죠. 수학 시험. 사실 되게 어렵지 않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수학 시험은 점수를 깎아내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운 것을 이해했는지를 보는 시험인데 그마저도 정말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틀렸다. 저희 아이처럼 만약에 이런 걸 틀렸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 너 어떻게 이런 걸 틀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이건 실화인데 제가 밥 먹다가 아들아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뭐야? 그래서 아이가 공통분모 60을 이끌어내는 거를 보고 아이랑 같이 이제 암산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이끌어낸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야, 너 저번에 풀었던 한 권으로 초등수학 끝 거기에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 틀렸더라.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이렇게 쓱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6학년 것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겨울방학 때 쓱 보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중등 연계,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중학교 가서 함수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중학교에 가면 통계나 그래프에서 이런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초반부에 이렇게 저자가 추천하는 교재 활용법이 나와요. 개념 노트를 활용하여 개념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문제 풀기, 오답 노트 작성하기, 개념 테스트하기 이런 것이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거는 멀리 깊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자승엽 선생님을 비롯하여 다른 선생님이 함께 집필하신 책이고 제목은 초등 교과서 읽기의 기술이에요. 저는 이 책도 굉장히 유익하게 봤거든요. 아이랑. 네. 그래서 정말 교과서를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소개해 주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여기서 국어는 어떻게 보는 거고, 수학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되고, 사회 교과서라던가, 과학 교과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건 조금 너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목별로 정말 중요하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언제나 좀 사회를 좀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이랑 사회 읽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게 학년별로 또 자세하게 나와요. 교과서를 읽는 그 노하우를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수학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책도 꼭 아이들이랑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왜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안 좋아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걸 읽었는데 진짜 우와 이런 책을 우리 아이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금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출간된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라던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를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 책을 좀 완독을 하면 김민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역사를 품은 수학, 수학을 품은 역사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우리 아이가 왜 수학을 안 좋아하고 수학을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만약에 이해를 못하시겠다 하면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의 그 심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뭔가를 어려워할 때 이해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나는 어른인데도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모르는 게 나는 많지?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다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하는 게 많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아이를 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언급해 드려요. 저는 저희 아이가 수학을 특히 연산을 막 엄청 잘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역사와 철학과 뭐 과학과 이런 거를 두루두루 엮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품은 수학, 수학을 품은 역사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수학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톨스토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랑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막 주입식이 아니고 아 엄마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 라면서 그냥 수다하듯이 네, 이런 것들 얘기해줘요. 아이가 기억을 하던 안 하던 그러면 또 이제 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또 생각하는 뭔가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정말 맛배기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어는 뭐 너무 많은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이거를 포함을 안 시켜서 이제 소개를 살짝 해드리는 건데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능률복화 어원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영상도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판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훑고 있거든요. 이게 클래스 카드라는 앱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퀴즐렛 같은 느낌의 앱인데 조금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퀴즐렛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클래스 카드라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QR코드가 각 유닛마다 각 데이마다 있고요. 이렇게 아이 말로는 꼭 지하철 노선 같다고 넘버 오브 데이즈를 아이의 비유가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것도 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이 지금 1100만 부가 판매가 된 거잖아요. 저는 진짜 되게 정리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교재라서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려봐요. 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단어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책을 보면서 책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그 단어들을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확고하게 이렇게 어원을 함께 배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아이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교재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공부를 노출을 하고 좀 장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아이에게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들을 보는지도 함께 소개해드려 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